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하는 병이 있어요.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. 자율신경이라는 것도 이렇게 그 경추부가 있으면 경추부 옆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, 신경이. 척수신경하고 똑같이. 여기는 이제 뇌 쪽에서 나오는 건 뇌신경하고 똑같이. 이제 척수나 척수신경 뭐 이런 것들은 가운데에서 이제 그 브레인이 있으면 뇌하고 척수로 연결되어 있는 거는 중추신경이라고 그러고,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은 다 말초신경이라고 그래요. 근데 이런 건 이제 체성신경이라고 그러는데, 크게. 왜냐하면, 왜 체성신경이냐고 얘기하면 자율신경이 있기 때문에 구분을 해야 돼. 이런 것들은 이제 뇌 지시에 의해서, 야, 이렇게 해라, 저렇게 해라, 움직이는 거지만, 자율신경은 대뇌 지시를 안 받아요. 독립기관이야.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야. 추우면은 그 피부를 오그라뜨려서 따뜻하게 만들고, 더우면 피부를 열어서 땀을 내서 식히게 만들고, 뭐 예를 들면 이제 자율신경은 이런 겁니다. 그래서 이제 대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율적인 그 역할을 해요. 근데 이게 뭐 추운 게 있으면 더운 게 있으니까 항상 기량하는 관계에 있죠. 같은 신경이라도. 그게 이제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이제 이 부교감신경이나 부교감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공통으로 뭐 나는 뭐 배고파요 그러면 이제 위에 이제 그 저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도록 그거를 그 하는 뭐 부신경이 있는데, 지금 그거 밥 먹고 있을 처지냐,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교감신경이 방방거리면은 위가 소화를 못해. 예를 들어서 지금 밥 먹을 때 있잖아요. 이 따뜻한 불빛에 따뜻한 온도에 좋은 사람하고 촛불 딱 켜놓고 이렇게 밥 먹으면 맛있어, 그치? 근데 외수 같은 놈하고 앉아서 밥 먹는 거야. 이럴 땐 맛있겠어요? 그러니까 똑같은 식당에 앉았지만 내가 저 사람하고 또 내 컨디션하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 식사가 맛일 수도 있고, 이게 이 외수 같은 놈하고 앉아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입이 입으로 넘어가는지 코로 넘어가는지 모를 때 교감신경이 작동을 하면 위가 소화를 못해.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교감하고 부교감이 항상 이제 이렇게 같이 하게 되는데, 이게 요 척추 사이로 이렇게 같이 나와요. 뇌 사이로도 나오고. 그러니까 이 척추가 만약에 삐딱하게 돼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자율신경도 그 잘 못 나온다 이거지. 신경이 어딘가에 눌린다 이런 얘기야. 이게 뭐 스트레스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요 사이로 척추 사이로 나오기 때문에, 만약에 척추가 심하게 구부러졌다, 심하게 뭐 이렇게 휘어졌다 이렇게 되면 그 자율신경 자체가 있잖아요,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. 그래서 자율신경 실조증이 생긴다는 거예요. 이 자율신경 실조증이 남들은 덥다는데 혼자 춥다 그러고, 남들은 막 좋아서 재미있게 깔깔거리는데 혼자만 저게 뭐 재밌어. 그 나중에 정신병으로 본다니까. 정신병. 옛날에 그 뭐 고우 같은 이제 사람도 정신병에 갔는데, 오늘날로 치면 이제 정신비나 어쩌고 그러는데 사실은 알지 못하는 거지. 그 남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옛날에는 다 정신병으로 이제 모은 거예요.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제 그게 구분이 돼 있잖아. 진짜 이게 그 뇌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건 자율신경 실조증이다. 근데 화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부린 상태에서 그림을 갖다가 한 10시간이고 한 20시간이고 뭐 날씨도 그리잖아. 그림 있잖아. 자율신경 실조증이 안 걸리겠어요? 등판이 이렇게 하루 종일 눌려져 있는데. 밥맛이 있겠어? 뭐 예를 들면 제가 뭐 이게 제 말이 맞다 그러는 게 아니라,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왜 오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척추 사이로 나오기 때문에, 여기 머리 있는 데부터 나오기 때문에, 만약에 여기 어딘가가 눌렸잖아, 뇌로 나가는 게, 그럼 눈이 침침할 수 있고요.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청각으로 나오면 귀가 잘 안 들릴 수도 있고, 이런 것들이 단순히 이런 그
그 안과적 질환이라든가 이비인후과 질환에 의해서만 그런 거는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. 이렇게 알게 모르게 자율신경 실조증에 의해서 그렇게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이 위의 기능 같은 것도 보세요. 똑같은 음식인데 어떤 사람하고 먹느냐에 따라서 음식이 맛있기도 하고 맛없기도 하고 소화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 이런 얘기예요. 이게 위가 잘못한 거예요, 위가? 위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. 그러면 이게 왜? 대뇌 지시를 받으면 대뇌가 알려주는 거야. 야, 저 새끼하고 같이 먹으면 안 돼. 응? 야, 뭐, 그게 좋아? 먹지 마. 빨리 잘 있다. 막 이렇게 되는데, 자율신경은 대뇌 지시를 안 받아요. 얘는.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야. 그렇다면은, 어디에서 문제가 있겠어? 이놈이 왼손지는 대뇌에서 알려주는데, 대뇌가 안 알려주는데, 내가 저놈하고 밥을 먹으면은 왜 위가 소화가 안 되는지, 그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? 이 척추에서 나오는 신경이 눌린 것밖에 답이 더 있나? 그러면 이 척추를 갖다가 완벽하게 잡고 있는 애가 누구야? 승모근이에요, 승모근. 승모근이 뭐 예를 들어서 너무 심하게 긴장돼 있으면은 자율신경 실조증이 걸릴 수도 있다 이겁니다. 걸린다가 아니라 걸릴 수도 있다. 다시 얘기해서 물가에서 놀면 익사할 수 있다. 산에서 놀면 익사할 일은 없다. 낙상에서 죽는 한이 있어도 물에 빠지는 것은 없다. 그러니까 이런 개념에서 이해를 하면 승모근이 자율신경 실조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혼자 고독하게 일하는 사람 있잖아요. 책 쓰고 컴퓨터 연구하고 뭐 화가 이렇게 집중해서 그런 사람은 척추가 너무 강직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갖다 이해하고 선제적으로 마사지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. 그럼 자기도 모르게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져요.